자, 회식 끝나고 대리운전 불러서 아파트 정문까지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. 이제 주차장까지 남은 거리는 딱 한 200m? 이 정도는 뭐 내가 해도 되겠지? 하는 생각.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바로 이 짧은 순간의 판단이 아시다시피 법정 다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는 음주운전 정말 괜찮은 걸까요? 오늘 실제 있었던 판례들을 쫙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찾아보겠습니다. 이게 실제로 경찰에 적발된 A씨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. 이분은 아파트 정문에서 내려서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단속에 걸린 거죠. A씨 입장에선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. 아니, 여긴 내 돈 내고 사는 사유지고 당연히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.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A씨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곤 합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아파트 단지 아니니까 괜찮다에 한 표 던지시겠어요? 아니는 그래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지 이쪽이신가요?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이 흥미로운 법적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요. 실제 있었던 3가지 재판 기록을 들여다볼 겁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거의 뭐 똑같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도 이 3사람의 운명이 유죄와 무죄 완전히 정반대로 갈렸다는 사실입니다. 첫 번째 운전자는요, 단지 안에 여러 동으로 연결되는 좀 넓은 길에서 걸렸고요. 두 번째 운전자는 주차만을 위한 막다른 길목에서,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이 모든 논란의 기준점을 딱 세워준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. 언뜻 보기에는 다들 뭐 비슷한 상황 같죠?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왜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괜찮았던 걸까요? 도대체 이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, 그게 뭘까요? 이제 그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. 이 모든 혼란을 한 번에 정리해줄 열쇠는요, 아주 단순한 단어 하나에 있었습니다. 바로 도로라는 말을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, 여기에 모든 답이 있었던 거죠. 도로교통법 제2조를 보면요,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법에서 말하는 도로라는 건 불특정 다수, 그러니까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. 다시 말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도 도로로 본다는 거죠. 이 복잡한 법조항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. 그 땅의 주인이 아파트 주민이냐 아니냐,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. 핵심은 바로 공개성입니다. 아파트 주민 말고도 뭐 택배기사님, 배달원, 방문객, 다른 사람이나 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인가? 법원은 바로 이 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우리는 공개성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. 이 열쇠를 가지고 아까 그 세 운전자의 엇갈린 운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. 왜 결과가 그렇게 달랐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첫 번째 운전자가 유죄를 받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. 입구에 차단기가 없어서 외부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요. 그 길이 단지 내 여러 건물을 이어주는 통행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. 반면에 두 번째 운전자는 무죄였습니다. 왜냐? 그분이 운전한 뒷자형 공간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차만을 위한 막다른 공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공개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정리가 되죠. 사례 1은 출입 통제도 없고 통행 목적이 강해서 도로가 맞다. 사례 2는 통행이 아니라 주차가 목적이라 도로가 아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사례 3을 통해서 대법원이 공공의 접근성과 실제 사용 목적이 기준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세운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여긴 아파트 사유지다라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 공간이 사실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또 길로서 사용되고 있느냐, 바로 이게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복잡한 법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.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한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입구에 차단기가 없어서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나요? 단지 안 도로가 여러 동을 연결하고 외부 차량도 많이 다닙니까?
그렇다면 도로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반대로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주차만을 위한 좁은 공간이라면 도로가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에이, 여긴 우리 아파트 아니니까 괜찮아. 이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. 둘째, 대리운전 기사님의 목적지는 아파트 정문이 아니라 내 차가 주차칸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입니다. 셋째, 대리비 10,000원, 20,000원 아끼려다가 벌금 수백만 원에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,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그곳이 어디든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. 오늘 우리는 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살펴봤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법망을 피하는 요령을 아는 것과 내 아이와 이웃들이 오가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험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.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